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 백근곤입니다. 가해자들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정소현 작가는 이 책을 통해서 층간소음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심적 고통을 폭로하죠. 소설 속의 인물들은 가장 안락해야 할 집에서 소음 때문에 속칭 귀가 트여 분노를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복수를 위해서 청소기로 천장을 문지르고 소리나는 곳을 따라 고무망치로 두드리거나 우퍼 스피커를 천장에 달기도 하죠. 가해자의 소음에 응징을 시작한 피해자들. 이들은 피해자였다가 일순간 가해자가 되고 또 가해자였다가 피해자가 됐습니다. 결국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피해자라고 말했다. 이상하게도 가해자는 없었다. 나는 그 상황이 무서워 그곳을 영영 떠났다. 오늘의 오프닝이었습니다. 네, 이러한 층간소음 문제는 소설보다 현실이 더 잔혹하기도 하죠. 그제 사천의 한 원룸에서도 이 층간소음 때문에 다투던 아래층 남성이 위층 여성을 흉기로 찔러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층간소음 문제 해결 방법은 없는지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미니 인터뷰 시간엔 서민들을 노리고 있는 불법 사금융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네, 8시 31분 50초 지나고 있습니다. 먼저 경남의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남선희 리포터. 네, 오늘 아침은 창원 부산간도로 창원 방향으로 차가 많은데요. 평소에는 8시 20분 정도 되면 정체가 풀리는 편인데 오늘은 시내로 진입하는 차가 많아서 완암 나들목에서 2차로 따라 계속해서 밀리고 있습니다. 창원대로는 용운지하차도에서 삼동공원 사거리 쪽으로 속도 줄이고 있고 원희대로 타고 가는 길은 중앙차로 공사 때문에 곳곳에 구간서행 이어집니다. 서부경찰서 사거리에서 명곡광장 양방향 정체되고요. 남양 삼거리에서 상남 사거리 쪽도 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315대로 동무산 나들목 상거리에서 고속도로 쪽으로 좌회전 신호 2번 정도 받고 있고 반대 방향 소계광장에서 북면 쪽으로 좌회전 신호 2번 정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봉해항로는 신천광장에서 반월 삼거리 쪽으로 통행량 여전히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주는 진주대로 계양 5거리에서 가좌 삼거리 쪽 서행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정체 없고요. 구장차 있는데요. 남해 이지선 고속도로 김해 방향 장유 나들목 그리고 중부 내륙고속도로는 창원 방향 영산 휴게소 부근에 각각 화물차 고장 처리하고 있습니다. 취업은 쉽다 보건의료 특성화대학 마산대학교 협찬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남선희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좋은 아침 함께 하시면서 의견이 있으시면 샵 2244 샵 2244번 문자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층간소음 문제 그리고 불법 사금융 문제를 짚어볼 건데요. 이 불법 대출 문제를 보면은 최근에 한 300%가 넘는 이자를 받아 챙긴 일당이 우리 지역에서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문제들 짚어볼 거고요. 9551번님께서는 2살 배기 손자도 뒤꿈치 들고 다녀서인지 주택인 저희 집 와서도 뒤꿈치 들고 다닙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는데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 조카들도 이러고 다니는 거 보면 좀 안쓰럽기도 하는데 그 전에 좀 집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고 좀 튼튼하게 짓고 이런 개선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좀 이런 층간소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은 없을까 좀 고민을 해보는 차원에서 잠시 후 이영수 도의원 연결할 거니까요. 함께 여러분 의견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자는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사천의 한 원룸 건물에서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웃 간의 다툼, 폭행, 욕설에 이어서 비극적인 일까지 비일비재한 건데요. 이런 가운데 어제 경남도의회에서 경상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이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영수 도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건설소방위원회 양선수진 이영수 도의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최근에 참 안녕하지 못한 일이 사천에서 벌어졌는데
이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 층간소음 문제가 뭐 이웃 간의 분쟁으로 치부할 문제가 아닌 것 같고 굉장히 좀 사회적 문제로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통계자료에 따르면은 국민 소득 및 생활 수준 향상에 따라 쾌적한 주거 환경에 대한 국민적 요구 및 층간소음 민원이 2017년 23만 건에서 2021년 이후 46만 건으로 200% 가까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200%나 급증했어요? 네, 지난 2023년 예. 하를 진주에서 일어난 층간소음 보복 흉기 사건을 비롯하여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 해결에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또 조례를 대표 발의하셨는데 그 조례안 이름이 경상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전부 개정안입니다. 전부 네네. 개정 조례안입니다. 일단 이런 조례안을 좀 대표 발의하신 그 배경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인구주택 총조사의 자료에 따르면은 경상남도 공동주택은 87만 호로 전체 주택 유형의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의 5가구 가운데 3가구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실정이며 아파트 거주자 중 약 68%가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 한 70% 정도가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거네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네. 그러나 이런 어떤 조정기구로서의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층간소음 관리위원회가 설치된 단지는 작년 기준 도 전역에 101개 단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아, 그러니까 도 전역에 뭐 창원시만 있는 게 아니라 경남도 전역에 101개 단지에만 층간소음 관리위원회가 설치됐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당연히 좀 확대가 필요한데 특히 이번 사천 층간소음 살인 사건은 원룸 건물에서 발생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뭐 이번 조례안 보니까 뭐 다가구나 오피스텔 같은 공동 주거 시설로 층간소음 관리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더라고요. 네, 그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과 백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을 말합니다. 층간소음의 원인 중 68%가 뛰거나 걷는 소리로서 건축물의 바닥, 벽, 복도, 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공동주택법의 현재 층간소음 관련법은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만 해당될 뿐 빌라와 원룸, 오피스텔 등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각지대예요. 예. 층간소음이란 분쟁 발생 시 환경부의 이웃 사이 센터에 접수가 가능하지만 빌라와 원룸, 오피스텔 등은 공동주택이 아닌 탓에 접수조차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도 작년 12월 층간소음 기준 강화 및 층간소음 품질 관리 강화 조치뿐만 아니라 특단의 조치로 소음 기준 미달 시 준공 불허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 외에 공동주택 유사시설에 대한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 관리 대책이 부재한 상으로 이에 대한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 방안 확대를 위해 조례 개정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예. 뭐 저 역시도 지금도 오피스텔에 살고는 있는데 입사 초기 원룸에서 한 2년 동안은 아래층 헬스장에서 올라오는 그 소음 때문에 정말로 괴로웠거든요. 근데 이제 뭐 구청이든 혹은 뭐 이웃사이 센터든 도움을 받으려 해도 사각지대라서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게 좀 조례를 통해서 개선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그 시간 관계상 예, 그 질문을 하나 뛰어넘어서 좀 한계점을 짚어보고 싶은데 그 새로 튼튼하게 지은 건물에도 소음이 있는데 뭐 이미 지어진 건물에서 발생하는 그런 층간 소음을 근본적으로 없애는 건 좀 불가능하지 않나 싶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좀 조례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긴 합니다.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네, 향후 3년간 경남 지역에서만 약 4만 6천 세대의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가 예정되었습니다. 이 중 강화된 층간소음 사후 확인 제도가 적용된 단지는
15,253채례에 불과하여 음흠. 현재 입주단지는 없는 사항으로 앞으로 품질 점검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와 검증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본의원은 작년부터 공동주택 패키지 조례 개정을 추진하여 이에 따라 올 1월부터 3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경상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제도가 강화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공동주택 품질점검을 주상복합건축물을 포함하여 확대 시행하도록 하고 사용 승인증, 점검 세대수도 기존 3세대 이상에서 공급주택수의 1% 이내로 확대 적용하여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층간소음 등 부실공사를 사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 이번 조례와 함께 좀 층간소음 때문에 발생하는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건물을 지을 때부터 부실 시공도 안 하고 더 단단하고 좀 두껍게 짓고 강력하게 검사하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추후에 좀 정부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 좀 어떤 후속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경상남도 주택 유예의 67%를 차지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제도 및 정책의 문제는 단순히 물리적인 건축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지역과 이웃 사이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동안 공동주택을 둘러싼 부실공사 문제, 이웃 간 갈등과 공동주택 갑질 문제 등 많은 사회적 문제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지난해부터 경상남도 공동주택 패키지 조례 개정을 통해 부실공사 문제, 갑질 문제 등 기존 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다 함께 사는 사회에서 갑질 예방 및 안전조치를 강화를 통해서 상생과 배려의 공동체 문화 기반 조성을 통하여 이웃과 함께하는 건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에서 줄이겠습니다. 자, 조례 제정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또 다음에 관련해서 인터뷰 추진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예, 경남도의회 이영수 의원과 함께했고요. 9837번님께서 층간소음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던 것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지요. 음성적으로 행해지던 부실 공사와 규정조차도 마련하지 않은 정부와 지자체 안일함으로 인한 사회 문제라고 보입니다. 속히 해결되기를 희망합니다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4863번님께서는 밤사이 반려견 짖는 소리도 정말 심각합니다. 층간소음에 한몫을 합니다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참 이웃 간의 어떤 예절로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수준에 우리가 치닫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조례라든지 혹은 정부 차원의 조치를 통해서 이런 이웃 사이의 분쟁이 좀 해결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샵 2244로 여러분의 의견 받고 있습니다. 문자는 짧은 글은 50원이고요. 긴 글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 MBC 경남 좋은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5분이면) 대출 가능, 무담보, 무보증, 비밀 절대 보장, 당일 대출, 이런 광고 문구가 적힌 명함 자주 보셨을 겁니다. 최근에 경기 침체, 고금리, 고물가 때문에 불법 사금융 피해가 늘고 있는데요. 경남도민일보 김다솜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최근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및 상담 건수가 급증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어느 정도나 늘었습니까? 금융감독원의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및 상담 건수를 보면 2023년 2,784건으로 최근 5년 사이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예.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접수된 건수를 보면 47,187건인데요. 2022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3.8% 늘었습니다. 특히 불법 대부와 유사 수신 등 피해 신고와 상담 건수가 1만 62건으로 가장 많았는데요. 2022년보다 23.6% 급증했습니다. 불법 대부와 유사 수신 등 피해 신고와 상담 건수가
재작년보다 한 23.6%가 급증을 했고 뭐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최근 5년 사이에 최고치를 찍은 상황이다. 특히나 요즘 길을 걷다 보면은 그 당일 대출이란 글이 적힌 명함을 뭐 흔히 볼 수가 있는데 이것들이 보면 안전한 등록업체임을 강조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도 안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업은 지자체에 등록하고 운영할 수 있는데요. 안전한 등록업체라고 홍보하지만 실제로는 등록돼 있지 않은 채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등록업체 여부를 떠나서 높은 이자를 받아내는 업체가 대다수입니다. 법정 최고금리는 연 이자율 20%인데 연 이자율을 19.9%까지 끌어서 받는 업체도 볼 수 있었습니다. 불법 대부업체를 만나게 되면 피해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갑자기 이자율을 높여서 빚더미에 앉게 되고 불법 추심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예, 연 이자율이 무려 19.9%나 한다. 이런 거 한번 잘못되면은 정말 큰일 납니다. 예, 늪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고. 그런데 보면 요즘에 그 온라인 플랫폼이나 뭐 SNS를 통해서도 불법 대부업체가 판을 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대부업체 중개 사이트가 있는데요. 실시간으로 대출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체 중개 사이트는 사금융의 늪으로 들어가는 입구라고 봐야 합니다. 등록된 대부업만 중개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불법 대부업체도 있었고요. 사기 등 전과가 있는 대부업자들도 발견됐습니다. 예, 이 관련 뉴스를 찾다 보니까 최근에 특별사법경찰단이 온라인을 통해서 무려 5,475%의 이자를 받아 챙긴 업자를 붙잡기도 했습니다. 5,475%요. 참 너무나 심각한 상황인데 특히나 경남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피해도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양산경찰서는 2022년 12월 2일부터 2023년 11월 3일까지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151명에게 56억 원을 대출한 무등록 대부업체 운영자 2명을 잡았습니다. 예. 이들은 연 319.1% 이자를 받아내고 있었고요. 319%요? 네, 그렇습니다. 2022년 12월에는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빌려주고 일주일 안에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금 30만 원을 추가하고 144회에 걸쳐 협박 메시지를 보낸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히는 일도 있었습니다. 예, 이게 불법 대출에 손을 대는 분들은 아무래도 벼랑 끝에 섰기 때문에 좀 현명한 선택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텐데 근데 이런 때일수록 더 침착하고 좀 신중해야 하지 않나 싶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적게 빌리지만 생활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빌리기 때문에 높은 이자율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또 다른 대출로 돌려막는 결정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사금융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됩니다. 예, 이렇게 되면 이제 막 눈덩이처럼 불게 되는 거죠. 예. 네. 그 또 영화나 뭐 드라마로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돈을 갚지 못했을 때 좀 폭행을 당하거나 협박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찰은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좀 조언을 했습니까? 채무 내용을 제3자에게 알리고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거나 돈을 받아내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면 불법 채권 추심이 되는데요. 경찰은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보호 서비스 이용을 추천했습니다. 여기서 불법 채권 추심 사례를 신고해서 보호받을 수 있고요. 경찰에 바로 신고해도 됩니다. 불법 채권 추심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나중을 위해서라도 불법 채권 추심을 받게 되면 상황을 녹취하거나 촬영해두는 게 좋습니다. 예. 뭐 이런 상황 최대한 가지 않도록 불법 대출은 피하시고 정말 어쩔 수 없는 사정에서 폭력과 협박을 당한다 싶으면 녹취나 촬영을 해서 증거 자료를 만들어 놔야 되겠습니다. 자, 혹시 정부의 피해 구제 제도를 통해서 뭐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인 채무자에게 연 15.9% 이자율로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최저 신용자에게 정부가 특례 보증을 서주는 건데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피해구제 소송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자에게 괴롭힘을 당하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요. 법정 이자율을 어긴 대부업체는 반환 청구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참 듣다 보니까 정부가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이미 선포를 했습니다만 불법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제 취약계층이 자립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일시적인 도움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또다시 불법에 노출될 수밖에 없을 텐데 좀 근본적인 개선책도 필요해 보이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채무자가 소득을 얻고 빚을 갚을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피해구제 제도로도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 건데요. 어렵게 대출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쓰고 끝날 수 있고요. 피해구제 소송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국금융연구원에서는 정부 부처와 관계기관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채무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취업 성공을 금융 지원의 최소 요건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근무기간에 따라 금리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도와주자는 겁니다. 예. 자, 이런 불법 사채 늪에 걸리면 순식간에 원금보다 이자가 많아지고요. 연체까지 발생하다 보니까 가족이 협박을 받고 심한 경우에 성착취까지 강요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절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에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남 도민일보 김다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1월 30일 화요일, 좋은 아침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앞서 가해자들 관련해서 저희가 오프닝을 준비를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또 문자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4018번님께서는 안녕하세요. 부부간에도 피해자 가해자가 있을까요? 때론 말다툼으로 그만두고 싶을 때도 대화를 하다 보면 피해자도 가해자도 없어지고 조금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라고 문자를 남겨주셨습니다. 예, 전 아직 결혼을 안 해봐서 잘 모르긴 하겠지만 이렇게 연애를 하다 보면 헤어질 수라도 있지만 부부 생활은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행복하세요라고 문자를 주셨는데 항상 행복하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문득문득이라도 가끔이라도 좀 웃으셨으면 좋겠고요. 돌이켜보면 대체로라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께서도 대체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여러분 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